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저녁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뒤에서 에코프로비엠 잠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이 증시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잠깐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좀 편하게 시청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에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잘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이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이죠. 결국은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증시에서 이 공포감을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자, 미국 증시도 지금 꺾였기 때문에 공포감을 밀어붙일 때는 온갖 뉴스를 갖다가 다 벼랑 끝으로 밀듯이 다 갖다 붙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전쟁이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에 지금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뒤에 가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잠깐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현대전에서는 이 명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동의 종교는 잘 몰라요. 근데 순위판이 시아판이 한쪽에 맹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섰기 때문에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쐈다. 자, 쐈기 때문에 국제 증시하고 유가는 이제 요동을 칠 겁니다. 핑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바로 보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보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어쨌든 방공으로 다 대피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하늘에서 90%가 전부 다 요격이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수출 자체를 갖다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옥죄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이제 티키타카가 오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국한테 굉장히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증시는 핑퐁이 좀 있을 건데, 환율하고 원자재,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키포인트로 추적 관찰하면서 보는 거죠. 이스라엘 증시 자체는 일단 낮에는 올라갔었어요. 되려 올라갔었는데, 자, 결국은 후반부에 좀 뺐죠. 주변국에서 이제 비난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지난주에는 이제 CPI, PPI, 중동 긴장, 달러 강세 환율, 이 부분이 이제 주되게 이제 기술주를 좀 눌렀다고 본다고 하면, 이번 주는 이제 확전이냐 마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확전으로 갈 수가 없고요. 자, 환율하고 밸류업, 외국인 동향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밸류업에서 자금이 지금 빠져나왔어요. 총선 때문에 깨져가지고. 자,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업이 당연히 약세가 되죠. JP모건도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하고 화장품, 자동차 등이 이제 강세가 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밸류업이 깨지면서 그 자금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일단 흘러가면서 좀 한번 반응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하고 환율 관련주, 이 반응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우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속성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지속될까, 굉장히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주하고 핑퐁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일단은 수출 아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달러를 가지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환율 자체가 상승하는 요인 자체는 미국 금리 인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반대로 호황이다 보니까.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사와야 되잖아요. 달러를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지금 요인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배당금이 입금이 되게 되면 해외 송금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락하게 되는 이제 요인 자체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아니었으면 굉장히 이번에 좀 힘들었었죠. 자, 아무래도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이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중립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중국의 수출 물량이 50% 이상이 뚝 떨어졌죠. 자, 뚝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쳤기 때문에. 자, 경제만큼은 좀 중립외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수출 아니면 못 먹고 살잖아요. 자, 지금 일본의 경제를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니케이 지수가 4만이 일단은 4만을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유동성을 푸는, 자, 세계가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가운데 혼자서만 계속해서 다운시켰던 이 효과를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내수가 되잖아요. 자급자족으로. 그죠? 자, 인구가 일단 기준이 1억입니다. 자,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소비하고 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출을 지금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한쪽으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좀 이런 중립외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회복세 하고 외국인의 이 매수세 유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등락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도 지금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등락을 분명히 줍니다. 등락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매수세가 들어오면 등락을 줘요. 등락을 주고 떨군 다음에 이 매수세 들어온 자금으로 나중에 엑시트를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이란 얘기예요. 이런 구간을 지금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요지가 좀 될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증시가 지금 이 정도 이제 라인에서 지금 깨져서 내려왔지만, 자,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주봉상에만 봐도 주추세는 절대로 지금 깨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추세 상관에서 여기서 이제 뭐 등락이 있고 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그림을 보는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주나 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대형주 중심에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코스피 쪽으로 연초부터 자금이 들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일반 종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예요. 소위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의 저평가 상태면 나중에는 이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들이고 있고, 증시가 혼란스러울 때는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기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구체적으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이거를 이제 3개월로 놓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 2개월보다는 넓게 놓고 봤을 때, 왜? 우리 1월 달부터 봐야 되잖아요. 봤을 때는 이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1조 6천억 원이나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선례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의 짧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등락을 주고 나중에 얘네들이 뭐 할 거냐?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리아 저평가라는 식으로 지금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코스닥이 지금 소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3개월로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 2주나 이제 1, 2개월 상관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마이너스예요. 자, 넓게 봤을 때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기관들이 협조를 전혀 안 했다라는 얘기도 좀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지난 4주간에 외국인이 7조 원을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코스피 쪽에. 근데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그 비중이 7조 원입니다. 지금 7조 원. 삼성전자 하나만 4주 동안에 7조 원을 갖다가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죠. 한쪽으로 지금 증시가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개별주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소화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86,000원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기를 딱 찍어주고 지금 조정을 받는 거죠. 자, 다음 주 되면 조정을 한두 번 정도
자, 초까지 받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유 자체는 간단해요. 왜 4주 동안에 7.4조 원에서 7조 원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유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보조금 관련해 갖고 60억 달러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엑시트를 치기 위해서 지금 7조 원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파생이 탑다운 방식으로 됐을 때 개별주한테 간다라는 얘기예요. 개별주한테. 그 전까지는 개별주가 등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환율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걸 잡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하루 이틀에 1일 1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쪼그러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방편을 지금 공포를 주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이걸 왜 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셨으면 해서 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찍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만 볼까요, 여러분들? 자, 각 국가별로 지금 주가 등락률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진 건 아니죠. 지금 올라온 게 일본하고 대만이잖아요. 대만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진이 났어도 이 TSMC 때문에, TSMC의 이제 보조금 규모가 미국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자, 장기간 일단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죠.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일단 애플하고 테슬라가 올라왔죠. 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온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밸류업 쪽에서 깨지면서 일정 자금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도, 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우리가 반도체가 살짝쿵 눌릴 때 추적 관찰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빠져내려왔죠. 일부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쳤다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 코스피 쪽으로 일단 편중이 됐죠. 그 중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일단 좋아하는 쪽으로 편중이 됐고, 그 부분을 일단 연초부터 자, 정부에서 좀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조정이 살짝쿵 있었기는 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에서 엑시트를 안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이 이제 개별주까지 탑다운으로 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밸류업 자금이 일단 일정 부분, 저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급등락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이 팀장 전략 텔레그램에서 이제 수익률 해지 관련돼서 집어넣은 종목이 있죠, 미리. 자, 텔레그램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이죠. 자, 여기 저점은 이제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깨지면 안 되는 건데 살짝쿵 깨져 내려오는지를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야 되겠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밸류업 자금이 이동 관련해서 다음 주에 월요일서부터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한번 눌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자, 눌림이 나왔을 때 2차 전지의 자금 쪽 한번 밸류업 자금이 들어가면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지, 자,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추적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이유 자체는 일단은 지금 모회사 에코프로 지금 액면 분할 관련돼 갖고 정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액면 분할 관련돼서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 부분의 매수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같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추적 관찰해서 봐야 되는 거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2차 전지 관련돼서 기관 쪽에서는 바닥권 수급이 있다라는 얘기죠. 바닥권 수급이 기관 쪽에는 있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절대
이거를 포기하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말씀은 드려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에코프로비엠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이 사모펀드, 사모투자 세력이 지금 투입을 해놓은 게 4천억 가량 정도가 있죠. 4,400억 가량 정도에서 스카이레이크를 필두로 해갖고 들어온 돈이 있어요. 얘네들의 전환가액이 지금 27만 5천 원이거든요, 여러분. 27만 5천 원인데 얘네들이 이 전환가액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무보증 표면 이자율이 빵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표면 이자율이 0%라는 거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5년을 보고 집어넣어 놨거든요. 5년 동안에 결국에는 이자를 중간에 한 푼도 안 받아요. 이 얘기는 정말 남는 장사가 아닌데 왜 무이자로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얘들이 이 4,400억 원의 원금 이상의 모멘텀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일단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간 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엑시트를 해야지만이 얘네들 원금을 챙길 수 있지, 중간에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돈을 집어넣어 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3배에서 적게는 4배까지 엑시트를 생각해 놓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5년을 보고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7만 5천 원에서 3, 4배를 생각하지 않고 이 돈을 집어넣었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시간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자체를 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만큼은 크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닥권으로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만 일단 유지가 되겠다만 절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팀장이? 포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할 게 아니에요. 자,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에코프로비엠이 5년 걸리겠네? 이거는 말도 안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워낙에 이제 지금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나갔을 거예요. 중장기로 묵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자, 당연히 선제적 반영이 될 거고요. 이걸 비밀 삼아서 뭐 5년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흔들리시지 말고 안심을 하고 계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에 이것보다 앞서서 선반영이 다 되게 돼 있지, 이걸 다 채워갖고 27만 5천 원에 3, 4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지키는지 보고, 다음 주에 자금 들어오는 걸 봐서 저점을 지켜놓고 트레이딩 상에서 양봉이 앞에 있는 음봉을 잡아먹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박스권 트레이딩 관련된 관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익률을 반드시 해지는 해야 됩니다. 어디서? 반도체 쪽에서 수익률 해지하시고 중장기 투자로 들고 갔을 때 2차 전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왜? 소부장 쪽에서 전해액이나 동박이나 전구체 쪽에서 반응이 당연히 먼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 팀장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입 바른 소리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넓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지금 돈을 못 빼서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예요. 분명히 계신 거기 때문에 자,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얘기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요거 20분 딱 시청하시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이 팀장의 이 전략 텔레그램방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화면은 띄우지 않을게요. 자, 전략 텔레그램방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으로 한 달에 월에 이제 9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동행이라고 제가 띄우지 않을게요. 010-2951-8540입니다. 자, 설명란을 누르시면 펼쳐져서 전화번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거기 전화번호로 동행 딱 두 글자입니다. 동행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참여 방법 관련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